파도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어제 17시 7분에 악재가 뜬 것 때문에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제가 밤새 한번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만약에 이게 팩트면은 물론 팩트겠지만 기자가 팩트를 썼겠죠. 이 이슈를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내보낼 거면은요 거래 정지를 했어야 돼요. 기자는 찌라시 있죠.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근무 중인 어떤 연주를 통해 가지고 찌라시를 획득한 다음에 기사를 썼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요 일반 주주들 있죠.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정지라는 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팩트를 알려주고 거래 정지를 풀어줘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기업들이 거래 정지가 됐고 주가 조작이 사실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 사태가 이렇게 진전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거래 정지가 풀렸잖아요. 그죠? 악재는 여러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단체가 기관이 금감원과 거래소입니다. 근데 거래 정지가 없이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기사를 쓴 그 누군가가 정말 악질이다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도 뉴스 창을 보시면은 진짜 이상할 정도로 안 좋은 이슈만 연속해서 다루는 곳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대출하라는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파도 쇼크에 대한 논란을 이미 논란이 어제 나왔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꼬집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매일 아침마다 뉴스를 이상한 걸 내보내는 놈이 하나 있는데 아침이 아니고 새벽이네요. 심지어 18시하고 01시에 한국경제에서 파도 2분기 매출도 5,900만원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를 자극적이니까 계속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들도 유튜버들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봐주면은 광고가 나와요. 나에게 맞는 종목 추천 AI 알고리즘을 찾고 싶다면 환경 로그인만 하면 1개월 무료 체험 가능 광고가 뜨잖아요. 기자들도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들어와요. 유튜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공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라고 문자랑 영상 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세력이 매수한 종목이라면서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자들하고 저라고 같은 선상에 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곤란한 게 파도를 상장하기 전부터 저는 방송을 무려 150편에 다루는 파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드렸어요. 제가 주로 낸 이슈들은 뭐냐면 파도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보호예수가 풀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뤄드리고 그리고 파도의 미래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예수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를 해주면서 1,500만 주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때까지 드렸던 거거든요. 저도 유튜브로 광고 수입을 내고 있지만 회사가 안 좋을 때만 와가지고 회사가 안 좋을 때만 와가지고 하이에나처럼 기사를 쓰는 기레기랑 저랑 같은 선상에 놓지는 마시고 그리고 기사를 볼 시간에 차라리 10분을 투자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파도 투자자는 파도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종목 영상 보시면은 괜히 다른 종목 사고 싶어가지고 파도를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파도가 지난 편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제학 용어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많고 그리고 이연 수요 원래 수요를 공급받았어야 될 기업들이 사연이 있어서 못 받았다가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리고 투자 사이클이 SSD 컨트롤러는 3년이라 투자 사이클 때문에라도 파도의 제품을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파도 사이클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제 파도에서 공식 입장문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타임테이블을 재봤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연도를 뜻해요. 22년까지 시장은 파도가 매출액이 8억에서 560억까지 무려 60배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코로나 시장이라 재택근무와 게임 시장의 활황, 서버 수요의 증가를 맞았기 때문이다. 근데 23년에는 AI 시대, 챗GPT가 생기면서 GPU 수요가 커졌고 GPU를 사야 되는 데이터 센터들은 SSD 수요를 후순위로 뒀다. 그래가지고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다. 심지어 SSD의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매출이 발생이 안 됐는데 이제 아마존, 스페이스X,
KTX, 네이버가 계약을 성사를 했는데 23년 3분기 때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탄생을 합니다. 뭡니까? 삼성전자의 SSD 감산 정책입니다. 심지어 네이버가 사우디하고 계약을 했죠. 뭐 이런 것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가 실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4분기부터 매출액이 발생이 되는데 컨트롤러의 시장의 특성상 처음 계약이 터지고 그 분기에는 작은 매출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커진다라고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SSD 컨트롤러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으로부터 많은 것들에 대한 스펙이나 디자인에 대한 상담을 하고 테스트 물량을 제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점차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도에도 신규 고객이 잔뜩 확보는 되는데 3분기까지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이 커가지고 매출이 불안정하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매출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게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온다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 3분기까지는 솔직히 매출과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요. 4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파두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루닛이라는 기업을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들어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두 아는 종목을 해야죠. 9,000원짜리 종목이 주가가 13만원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는데 20년도부터 9,000원에서 13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5배 오르는 동안 회사가 흑자 전환을 했나요? 못했나요? 심지어 25년도까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나요? 근데 루닛의 시가총액은 얼마인가요? 1조 1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루닛의 이 실적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파두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물론 적자가 계속되지만 25년도까지 파두는 흑자 전환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이연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금감원을 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도 그렇고요. 얘네들이 재점검을 해도 어쨌든 얘네가 파두의 상장을 허가를 내려준 판결자거든요. 그죠? 금감원과 거래소가 재점검을 해서 파두의 추정치가 문제가 있네 라고 늦게나마 알아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살골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 니들이 뭐 하는 건데? 아니고 니들이 허가를 내줘놓고 점검해보니까 우리가 실수했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하겠습니까? 판사가 판결 내놓고 사실 내가 잘못을 했던 거야. 그때 한 3년 전에 감옥 보내네. 지금 꺼내줘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판결을 냈으면 그거에 대해 감당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점검을 하든 뭘 하든 파두를 조사를 하든 감찰 조사를 하든 검찰 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요거는 유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연속적으로 악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는데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가 많아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재점검이 오히려 돌파구가 돼서 점검을 해봐도 파두는 좋은 회사다라고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공감되시면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파두 방송 이제 오전은 결국에 시초가가 저점으로 반등을 시작했어요. 기자가 기레기 했다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고요. 오늘 종가가 만약에 많이 다르다면은 제가 그거를 또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